남양유업 사태 10년, 가불개혁운동 10년, 을지로위원회 10년,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 일정을 발표하고 중소상인 살리기, 민생 살리기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오늘 갖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사회에 탄압받아왔던 을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이고 가불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그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올해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많은 입법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불 문제, 불공정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피해 증언대회 일정을 말씀드리고 입법 촉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첫 발언인으로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에 대해서 자행을 했던 갑질 불공정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불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점법, 대리점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하도급법 많은 이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과 그다음에 기술 탈취를 조사하는 기술위용과 플랫폼 불공정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 정책과 등 많은 불공정 문제를 하기 위한 어떤 행정개혁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불공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던 유통상인 단체들, 가맹점주, 대리점주 단체들, 택배 배달과 같은 비정규직 단체들, 이런 많은 민생 단체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시민운동 내에서도 이런 운동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를 완화하겠다, 자율규제에 맡기겠다라는 신호를 주니까 다시 대기업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이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의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을, 본사들이 이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불공정행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럴 때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겠다. 그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어려움들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강자의 편에 서서 경제 약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겠다. 팔짱 끼고 있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방관을 하다가는 경제 약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문화창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아사고사를 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서 이런 민생개혁운동에 10년 동안 앞장을 서왔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하고 저희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단체, 비정규직단체, 문화창작자 단체들, 여러 민상단체들과 함께 이런 억울한 불공정 피해 사례들을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각성을 해서 이런 심각한 불공정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입법에 나와줄 것들을 촉구하는 이런 시리즈 피해 사례 발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욕설 파문으로 전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렸던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대리점들은 얼마나 많이 개선됐는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면서 플랫폼의 등장과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리점주들의 권한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대기업인 LG생활건강이 공정위에 신고해서 쿠팡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본사 자체도 대리점들에 의해 수많은 갑질들을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구역이 탈취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로 10년, 앞으로 또 이런 상태로 또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생을 외면한 국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을들의 위치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을의 아우성이 들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은 수많이 발의됐지만 그것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갑질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뭐 아디다스랄지 뭐 버거킹이랄지 또 2차돌이랄지 그다음에 쿠쿠 뭐 이런 것들 보면 부당한 뭐 계약 갱신 거절, 열심히 일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갱신 거절당해서 생업을 잃어버리고 또 경기 침체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가맹본부에 갑질로 인해서 적자가 나고 빚에 허덕이고 생업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파산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권이나 그 다음에 단체 등록제, 그 다음에 2차돌 같이 뭐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차돌박이를 갖다가 2배 이상 부풀려서 가맹점주한테 팔아먹고 또 공정위 직권조사나 가맹점주 분쟁 조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맹점주 매장에 들어가서 사입의 증거를 찾아내고 이런 행동들이 지금 23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수품목 강요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금지, 그 다음에 가맹지사들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갱신 요구권 10년 삭제 이런 법안들 수없이 발의됐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힘들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입법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장치들은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결의를 담아서 이번에 피해자 증언대회 열게 됐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열린 유통재벌 횡포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의 강매 폭언 등 갑질을 한 남양유업 사태가 기폭제가 되어 수면 아래 가려져 있던 을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을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이어갈 기구로 을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의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가불개혁 운동이 본격화된 지 10년, 을지로위원회가 활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부당한 갑질에 맞서 싸우는 을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때로는 노사를 잇는 다리가 되어 협상을 이끌며 부조리한 구조를 입법 등으로 바로잡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자영업 카드 수수료이나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법, 납품단가 연동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을들의 기댈 곳, 숨통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을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냐는 물음에 자신 있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을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노동과 산업 구조에 새로운 을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보호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본사와 가맹 대리점,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 노동자,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등 수많은 가불 문제와 불공정 행위에 정부는 적극적 개입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당사자 간 자율에만 맡기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총 5차례에 걸쳐서 우리 사회 을들의 절규에 찬 아우성을 정치하는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들의 아우성을 개최합니다. 증언대회는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아이디어 도용 등 불공정 사례, 가맹 대리점의 물품 구매 강요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사례, 문화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탈취, 불공정 수익 배분 등 불공정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불공정 사례,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알고리즘 조작 등 불공정 사례를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이번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그리고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9명의 책임의원과 18명의 을 발언자들이 함께합니다. 각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책임위원 중심으로 공론화 및 입법 활동 등도 나설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회견문에 첨부된 별첨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의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을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절규하는 을들의 민생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을들의 아우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